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었어요. 잠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갓 20살이 되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버렸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갈 길을 갈 거면 왜 저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른 척 했었지만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서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난다는 걸 봐왔던 저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안고 자라와서 그런지 커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채워준 건 저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건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에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주게 되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댁 집안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좀 늦은 나이 때 시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남편의 친부였던 분은 오래전에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바람을 피우셔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품을 떠났던 부모와 다르게 시모는 혼자 남편을 키우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시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었죠. 시모는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셨지만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던 시모를 제 두 눈앞에서 보고 말았었죠. 저는 그때 임신을 했던 몸이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었는데 시모가 제 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저는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언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대? 집안 살림들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신까지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정말 틀어져 버렸네. 아무래도 쉽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화번호 좀 받아야겠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여기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몰래 결혼까지 하면 되겠어? 위자료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갈라서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저희가 이룬 가정을 깨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안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가 갈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에서 수다 떨 정도로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갑자기 찾아와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당장 너희 집안 부모님들 오시라고 연락 좀 드려라. 이왕 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하거든. 남편의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초면인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닌 날카롭고 불편한 표정으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낸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화를 내시길래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서둘러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고 남편은 시모가 왔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달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날 남편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는 시모에게 그리움보단 분노만 남겨져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반대로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남편한테 천천히 다가가 양손을 잡아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우리가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엄마가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들 혼자 살 줄 알았던 집에 웬 여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던데 그 기간 동안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이 결혼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뇨. 제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가 눈이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 집안 어르신분들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네.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가 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 거니?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거야?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를 갈라놓으시려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엄마인 나한테 먼저 인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오늘 어디를 잠깐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임신한 여자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내 버렸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시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란 상태라 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은 제 몸을 살펴주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길래 시모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니까 남편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시모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짜고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남편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모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네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곤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길래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다며? 내가 너희한테 사람을 붙였는데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잠깐 얼굴 좀 보게. 문자 보낸 주소로 잠시 들려라. 저희한테 사람을 붙였다고요? 지금 감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분명 그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 연락하세요. 나 몰래 너희들이 이사라도 가면 일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사람을 붙인 건데 뭐가 문제니?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일단 너희 집 앞에 차를 보낼 테니까 아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저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는지 좋은 말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너랑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니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별일은 없을 거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으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대신 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이다. 너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상황만 더욱더 악화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너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시모는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니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하는 기사분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간 시모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황만 악화가 되는 거라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꽤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중 나온 시모가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곤 처음 꺼내신 말이 귀한 내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눈빛과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하고 있어? 애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이는 너 옆에 서 있는 과천댁한테 맡기고 식사부터 하도록 하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 아들, 딸도 전부 과천댁이 돌봐줬었거든. 그만큼 베테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아이부터 맡기고 식사하면서 저번에 못했던 얘기 마저 하는 게 좋겠구나. 집사람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얼굴도 참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충 봐도 알겠는데요. 저 여자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봐봐요. 버려진 옷을 주워서 입은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우리 집안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저 여자한테 50첩 진수성찬까지 차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는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밥 안 먹을 거면 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는 법이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은 다 뭐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를 데려오신 이유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시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식사를 유도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시모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실지 몰라 걱정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아이를 안고 있던 가정부 직원분께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빛을 보내자 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돌려달라며 따라가려 하자 앞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어른이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자리에 앉지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건 좋게 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거든. 일단 너는 이것부터 작성해라. 이혼 서류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류에 작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놀아준 대가니까 잘 챙겨두고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셨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저는 그이랑 일거운 가정을 깨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이한테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일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손주 앞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돈까지 지어준다잖아. 계속 떼써봤자 너만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니? 엄마, 저 여자 밀당 정말 잘한다. 저 금액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 이건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 너한테 지금 준 돈이 5억인데 얼마를 더 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고 손주까지 넘겨줄 수 있는 거니? 한 10억이면 되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10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제 삶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한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이 사람 사업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아들이다. 다른 기업 집안의 딸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엮이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거든. 단지 흠이라면 그쪽 집안의 딸 나이가 50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 벌써 대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내 아들을 급하게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 했는데 갑자기 네가 튀어나온 거다. 결혼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 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나 싶었다. 요즘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내 아들은 고졸에 돈도 없고 자기 입 겨우 풀칠하면서 살 게 뻔한데 결혼을 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지. 그래서 내가 첫날 너를 봤을 때
일이 복잡해져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거다.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5억 더 얹어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에 남자 하나 골라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지금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서로 좋아 죽을 때지만 시간 좀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고. 돈이 쪼들리니 너도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회에 뛰어들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상 제자리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가난을 또 물려받고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결국 가난한 삶이 반복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위해 생산직이나 뛰어들겠지.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 그쪽 집안에서 내 손주를 키워주기로 했어. 나이가 50이니 아이를 가질 수야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입양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그쪽 집안에서도 훨씬 좋다고 했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이와 결혼한 걸 반대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네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누리고 살면 뭐하죠? 당신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을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당신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들고 있어요. 어느 친엄마가 나이 50이나 먹은 아줌마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당신은 돈에 정신 팔린 여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본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결국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는 순간 남편은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와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아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아이는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둬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기회를 엿보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주변에 있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몸만 옮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대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거라며 심각한 문자를 재차 보냈었죠. 남편은 이 문자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감시가 없을 때 이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해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경찰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나타난 시모에게 저희가 당하게 될까봐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던 시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고 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시모의 욕심으로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차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11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늦게 결혼식을 올린 거냐 아니면 재혼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랍니다.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유년기를 이곳저곳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 살다 보니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연애를 할 때도 의뢰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라 눈길이 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기혼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식물을 기르면서 저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네 학원에 갔다가 남편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그때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머, 너 유미 아버님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분이셔? 아니, 이번에 들어간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어. 진수 씨 딸이 너네 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몰랐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 매번 유미는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데리러 안 오시는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유미 아버님이 혼자 양육하고 있어. 그래서 매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 친구는 남편이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돌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친해지면서 술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처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 엄마랑은 돌쯤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은 다들 친구도 마음껏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유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하기도 했었죠. 제가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미 엄마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미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뭐 여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 봐주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시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방에 사셔서 계속 돌봐주시기는 어려웠죠. 뭐 그땐 진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아이가 이젠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돼서 그나마 괜찮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늠도 안 되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유미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 접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 씨랑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잘 버틴 게 저한테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고 나서 혼자 애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혼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정말 내 딸인 것 마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딸은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죠. 아, 수영 씨,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 여동생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해서 유미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원래 진수 씨랑 유미는 1+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유미 안 오면 더 어색하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어요. 그래도 전 유미랑 진수 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딸은 처음 이가 빠지던 날에도 유치원 추첨을 하던 날에도 저는 함께 했죠. 그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저에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친딸처럼 딸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어때? 유미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당신 닮은 둘째 낳고 싶어. 여보, 나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유미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유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유미가 마음이 아픈 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유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지금 유미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괜찮아? 그래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예전에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예전에는 결혼하면 셋이고 넷이고 다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 마음을 유미가 다 채워줘서 이젠 유미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결혼 후 둘째를 낳자고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둘째를 낳게 되면 딸이 서운할까 싶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유미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친모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어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었죠.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언니, 뭐가 궁금한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유미 친모랑 연락이 되나 해서요. 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아이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빠도 물어물어서 아이 한번 보겠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모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뭐 자기는 아이 안 낳은 걸로 하고 싶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도 엄청 충격받아서 다시는 친모랑 안 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유미가 친모를 궁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미가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오빠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온 적은 있었죠, 뭐. 오빠 결혼한다, 딸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전화 끊더라고요. 뭐 염치가 있으면 연락 못 하겠죠.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이 낳지도 않았다고 하고 다니니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언니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유미한테도 엄마는 언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 싶어 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아도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 역시 크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항상 친모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왜 그럴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친모랑 연락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똥을 싸질러 갔는데 없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죠. 오빠가 전처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네, 별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요? 뭐 좋다마다 할 것도 없었어요. 성인 돼서 첫 연애였는데 바로 임신해서 부랴부랴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긴 10달 동안 아이 품느라 친구도 못 만났으니
아이 낳았으니까 놀러 다니겠다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언젠가는 새벽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저랑 오빠가 가서 끌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에겐 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꾹꾹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동안 흥청망청 놀아도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유미 돌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열이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응급실 계속 가고 약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울면서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전처한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청 크게 싸우고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그 길로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뭐 오빠도 많이 참았고 아이 보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터진 거였죠. 아가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아이의 친모는 돌쟁이 아이가 고열로 아픈 날에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느라 출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퇴근 후가 되면 기저귀가 터지다 못해 밖으로 소변이 샌 적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런 친모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나기는커녕 양육비도 한 푼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런 친모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들려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알았는지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미 친모예요. 진수랑 결혼했다고는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는 아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건 알 거 없고요. 우리 유미한테 혹시라도 나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이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제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요. 갑자기 연락 온 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고 난 후 친모는 종종 남편에게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모가 아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친모가 갑자기 유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영 꺼림칙하거든. 솔직히 내 생각은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당신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연락 왔어? 나한테도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여자 참 웃기는 여자네. 왜? 갑자기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 참 웃겨. 육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가 그런 말이라니. 참, 무슨 생각일까?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유미 생각이랑 당신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 당신도 별로라는 거지? 나도 사실 굳이 지금 와서 그래야 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나한테 선택권은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유미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유미도 싫다고 말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 남편은 전처가 자신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부터 꺼림칙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이야기 후 남편은 딸에게 친모를 만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저만이 엄마라면서 얘기를 했다며 말을 했답니다. 딸의 그런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깊게 자리한 것 같아 마음이 아리고 쓰리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살았었는데 딸은 더더군다나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혼을 해버렸으니 더 상처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무한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던 아이가 11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시작되더니 5일 내내 열이 오르내림을 반복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곳저곳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열감기라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이가 11살이 되면서 출장이 잦아지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유미는 어때? 나는 괜찮아. 유미가 더 걱정이야. 어제는 열이 좀 내리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 왜 그런 걸까? 검사를 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나보다 유미가 더 힘들겠지?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얼른 일 마무리하고 가볼게.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일하러 와버려서.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도 유미가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 이곳저곳 병원 가보자고 하면 싫어할 만도 한데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따라와 주니 나는 고맙지. 몸도 아플 텐데 그래도 힘든 내색 많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픈 유미 보면서 내가 다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당신 몸이 더 상하겠어. 요즘 잠은 좀 잤어? 유미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잠을 통 못 잔다면서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모녀가 서로 걱정만 하고 똑 닮았네 아주. 유미가 그랬어? 아휴, 정말 엄마가 유미한테 더 배워야 되겠네. 여보,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도 잘 마무리해서 와. 어쨌든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 뭔가 방도가 나오겠지.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딸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제 걱정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지자 정말 속상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고열로 입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처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에서부터 화가 가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 역시 크게 놀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입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너 우리 딸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나 아파? 저기, 진정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왜?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여기서 해. 당신이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해야 되겠어. 개모라고 애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이 사단을 내? 아이 다 듣고 있으니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이건 나. 내 몸에서 손대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소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아프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전처를 보며 저는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얼른 수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처는 제 손을 뿌리치기 바빴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친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지야! 어머,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나! 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친모의 머리를 잡아서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친모는 더욱 놀랐죠.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에 친모는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나 준 은혜도 모르는 게 어떻게 니네 엄마 머리를 잡아당기니? 네가 잡아야 할 머리는 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머리야. 넌 우선 똑바로 정해서 행동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직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친모인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애가 아픈 거 맞아요? 하는 거 보니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친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친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을 저의 딸이었어요. 속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저는 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낳아준 은혜를 말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 유미 낳아준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권리는 충분하지. 그리고 당신은 유미 친모가 아니고 계모잖아. 계모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몰라요? 당신 우리 유미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내가 유미 더 잘 알고 정성으로 키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생색은? 뭐 유미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요? 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뭔 병이 걸렸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어디 아픈가 보네.
유미 진단서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요. 그게 당신이 왜 필요한데? 당신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낳았다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미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진단서 저한테 보내요. 학대 흔적 내가 찾을 테니까. 학대? 혹시 본인 얘기하나? 돌쟁이 놓고 다닐 때는 학대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딸 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나 기가 막히기도 했죠. 갑자기 진단서까지 전해달라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출장 가서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전처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못 올 때인가? 내 딸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지금껏 아플 때 연락해도 한 번 보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네. 칭찬이야? 고마워. 어쨌든 딸 아프다고 하니 한번 와봤어. 계모가 혹시나 우리 딸 때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 조심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아이 낳고 한 것보다 훨씬 배는 더 잘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애처가 납셨네. 아무튼 우리 딸 괴롭힌 흔적 있으면 이 여자고 당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네요, 당신. 10년 동안 한 번을 연락도 면접 교섭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 대접 받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나 내놓고 말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서는 무슨 부모 노릇이야? 전처는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벗어나기 바빴어요.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가 보니 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해 주었죠. 남편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며칠은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아, 사실 동생이 자기한테 전처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아픈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 입원했냐며, 언제부터 아팠냐며, 병 걸린 건 아니냐며 꼬치꼬치 깨묻길래 대답은 안 하고 바로 끊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뭔가 여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지. 일은 다 마무리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서 든든하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어. 아이 상태도 궁금했을 텐데. 근데 전처는 왜 갑자기 온 걸까? 글쎄,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유미 돌 때 말이야. 지금처럼 며칠 동안 고열에 응급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때도 전처가 아이가 크게 아픈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는 떼고 갔냐 이런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또 유미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난 거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다 털린다. 정말? 설마. 그래도 친모인데 자식 아픈 걸로 보험금 타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도 그게 참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아이 아픈 것만 잔뜩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남편은 딸아이가 돌 때 크게 아팠을 당시에도 전처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진단서는 떼어왔냐 등등만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역시나 친모는 그날 이후로도 아이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타나 있었고 딸아이는 그런 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어디가 아픈 건데?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딸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불편하긴.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색?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색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말할 것도 있고요. 저는 짜증이 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친모를 이끌고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날은 저도 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유미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어요? 핏줄이니까, 당기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핏줄도 아닌데 챙겨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유미랑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그쪽은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유미 아빠 아니었으면 서로 알지도 못했을 사이 아닌가? 뭐라고요? 피로 이어진 사이? 겨우 피 조금 줬다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뻔뻔하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다 정말. 애를 안 낳아보니 내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어찌되었든 유미 어디가 아픈데? 큰 병이야? 친모는 계속해서 어디가 진짜 아픈 건 아니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얼굴은 걱정이 아닌 궁금증으로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또 상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계모니까 우리 애 때려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니야?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이가 당신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당신 뭘 했어? 당신은 아이를 낳은 것만 했지 다른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아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미는 내 딸이지 당신 딸이 아니야. 끝까지 엄마 노릇은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근데 엄마 노릇 하려면 그간 안 줬던 양육비도 다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소장 날아갈 거야. 뭐? 양육비? 그걸 당신이 뭔 자격으로 언급해? 내가 아니어도 남편이라도 했을 거야. 당신 그동안 아이는커녕 아이 낳았다는 것도 숨기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놓으셨잖아. 원하던 대로 당신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내가 당신 출산한 거 숨겨줄 테니 더 이상 아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
어떤 걸 할래?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 그래. 당신 의지는 그것뿐이야. 딸아이보다 돈 몇 푼이 더 벌벌 떨리는 일이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당신이 출산했다는 것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알아? 뭐? 치사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내 자유지. 그건 좀 겁이 나나 보네? 역시 한번 쓰레기는 뒤집어도 쓰레기란 게 사실인가 보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봐. 양육비 소송 서류 갔을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진모는 당연히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진모는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보험을 노리고 접근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조회해보니 친모가 가입한 보험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전했던 양육비 청구를 중단할까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청구를 진행하자 친모는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야,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른이 양육비 주겠지. 없는 걸 어떻게 하니? 아, 돈도 없으신 양반이 여행도 가시고 자동차도 바꾸시고 명품백도 척척 들고 다니시는가 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하니? 뒷조사는 당신만 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당신 똑똑히 들어. 양육비 청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유미에게 남긴 상처, 그거 치유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돈 꼭 받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줘야 할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당신이 뭔 권리로 얘기를 해? 나 내 딸 엄마니까.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둘 수 없지 않겠어? 딸이 싫다는 사람 떼어내는 게 내 일이야. 진모는 양육비 청구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열이 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건강해져서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친모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딸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과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끼리 단란하니 살고 있어요. 전 결혼 전에 미술을 전공하여 미대를 나오고 조그맣게 도자기나 접시, 그릇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미술 작가가 꿈이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만족감에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공방을 운영하며 접시나 그릇을 많이 만들었기에 주부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고 있었고 문화센터 출강도 나가고 있었답니다. 문화센터 출강을 나가면서 저희 시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라고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어머님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처음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셨죠. 그렇게 수강생님의 권유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남편과 결혼에 있어서는 후회해 본 적은 없네요. 아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요. 삼성 알지?
진짜 번듯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진짜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회원분이랑은 제가 계속 봐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아드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신경 쓰덜덜 마라. 딱 선생님이 우리 아들 스타일이라니까.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내년까지 한 명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지 원. 두 놈을 다 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놈 중에 우리 막내가 인물이 왔다요. 진짜로 나만 믿어보라니까. 처음엔 돌려서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그래 나도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식사 안 하셨을 텐데 식사 먼저 고르죠. 어머님 말씀대로 막내 아드님은 굉장히 미남형이었어요. 직업도 연구원에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네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어머님이 당신 너무 잘생겼다고 나한테 계속 만나보라는 거야. 난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생겼다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 처음 보고 놀랐잖아. 너무 잘생겨서.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지냈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하도 엄마가 자만 처져 있다고 둥 떠밀어서 나왔는데 엄마가 내 스타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못 말리는 것처럼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푹 빠져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너무 감사했죠. 남자친구는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았어요. 똑부러지고 배려심도 깊었네요. 그동안 옹졸한 남자들만 만나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지금의 남자친구의 화끈한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무렵 어머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이제 바뀌니까 편하게 불러도 되죠? 우리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고, 난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하는데. 아,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결혼이요? 아직 저희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고, 물론 지금이야 너무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 조금 더 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 씨도 그럴 거고, 어머님 말씀대로 신중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민호랑 집에 좀 놀러 오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편하게 해요. 아휴, 어쩜 저리 고울까? 어머님이 저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니 결혼 후 시집살이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의 인연을 신기해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처음 가본 남자친구의 집은 의외로 집도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문화센터 나오실 때마다 하고 오셨던 명품들의 이유를 집을 보고 알았네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아들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아들들을 키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그렇게 집 구경이 끝나고 남자친구의 형님을 뵙게 되었어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공부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았죠. 그래도 성격은 남자친구와 비슷하여
집안 자체가 화기애애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저 역시도 이 결혼 끝에는 행복만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취해 행복했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혼수,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죠. 완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진짜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정말로. 그냥 몸만 와, 엄마는 네가 이렇게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매일 아들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존재 자체가 선물이니 그냥 몸만 와. 에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건 해야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지영아. 진짜 괜찮아. 그냥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넌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우리 복덩이. 이제 복덩이라고 불러야겠다. 우리 지영이가 들어오고 그네도 시험 합격한 거 아니?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 통과해서 세무사도 되고 아주 가만 보면 지영이가 복덩이라니까. 우리 집 일이 너무 잘 풀려.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주버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 건데. 그렇게 전 결혼 전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수와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어머님께 조그만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셨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시댁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뵈러 가자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당부를 했어요. 야,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야. 너 애 낳아봐라. 진짜 달라질걸? 지금 그렇게 잘해주셔도 또 모르는 거라니까? 에이,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수강생이었잖아. 그때도 인품이 엄청 뛰어나셨어. 내가 그거 보고 소개받은 거고. 에휴, 아서라 아서. 그래도 적당히 해. 너무 잘하지 말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시댁이라니까. 알겠지?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지만 저는 상위 1%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기에 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거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나이는 재수 씨보다 1살 많고 직업은 피부과 의사예요. 인사해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동생 재수 씨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피부과 의사라고? 어쩜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뽀얗구나. 아유, 너무 미인이다. 우리 아들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엄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얘 며느라, 여기 과일 좀 내오거라. 여기 앉아요, 어서. 다리 아플 텐데. 네, 안녕하세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피부가 너무 고우신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려고 데려오신 분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재원이었어요. 피부과 의사답게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형님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었고요. 이 가족의 완전체구나 하고요. 아니, 너무 곱다. 얼굴도 이렇게 예쁜 분이 의사라니.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유, 너무 불공평하다. 시어머님은 특유의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언행들로 집안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태도가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죠. 처음 보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처음이기에 얼떨떨했어요. 아니, 너는 딱 과일만 내오니? 저녁 준비도 좀 하고 차도 좀 내오고 해야지, 안 그러냐?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 네.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전골류 좋아하실까요? 아, 난 다 잘 먹어요. 알아서 준비해줘요. 어머님, 제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크림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혼자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 두 분이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을 하며 혼자 부엌에서 요리를 했네요.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곧 가족이 될 식구 밥 하나 맛있게 차려주는 것 또한 예의인 것 같아 열심히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이 자꾸 저에게 비춰졌지만 애써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 물 좀 가져와라. 여기 우리 첫째 며느님 목 막히겠다. 너는 물도 안 내놓고 뭐하니? 우리 둘째가 센스가 좀 없어. 에이, 센스는 타고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아, 저 물 따뜻하게 주세요. 제가 찬물은 못 먹어서 아셨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정말 처음 보는 태도를 하는 어머님과 처음 보는 형님의 환장 콜라보였네요.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기분 나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늘 잘해주시기만 했던 어머님이셨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하시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갔죠. 그날은 그냥 어머님이 새로운 며느님을 맞이하느라 너무 하이텐션이라 그랬다고 그냥 이해하자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무색하게 어머님은 그날 이후 완전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 이런 거 선물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아이고 예뻐라. 가방도 너무 곱다. 너 닮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동민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 그래, 동서? 아, 동서라고 말해도 되지? 이제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그리고 동서 주려고 선물 골라봤는데 이거 이번 시즌 유행하는 코트거든? 아,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도 형님 결혼 선물로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접시들이랑 컵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디자인해봤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 환영합니다, 형님. 제가 2주 넘게 만든 형님네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접시 세트와 커플컵, 값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성 들여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지영씨, 공방 운영한다고 했죠? 고맙네요. 집에서 풀어볼게요, 선물은. 어머님, 우리 이제 이거 먹으러 가봐요. 제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어머님께 찰싹 달라붙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허무했어요.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신 듯 저에게 퉁명스러웠어요. 밥 먹는 내내 밥이 얹히는 기분으로 밥을 먹었네요.
처음으로 시댁이란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꼈죠. 내가 아들들만 있다가 이렇게 딸들이랑 밥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특히나 우리 첫째가 나 신경 쓰느라 이렇게 선물 골랐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어머님, 말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 오셔서 피부 관리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유, 힘들게 나까지. 나야 그러면 고맙지. 이제서야 내가 며느리 덕을 보는 것 같네. 아니, 둘째야 뭐.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뭐 덕이랄 것도 없었고. 안 그러냐, 둘째야? 첫째 내가 복덩이다, 복덩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네, 뭐 어머님이 그래도 형님이 들어오시니까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형님도 너무 밝으신 분이라 좋고요. 동서, 어머님이 나 예뻐한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은 다르잖아. 며느리도 그럴 거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그래도 동서 정도면 시집 잘 온 거지. 하여튼 잘 지내보자고, 두 며느리들끼리. 알겠지? 뼈가 있는 형님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어머님도 웃어넘기시고 저 역시도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도 없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대화에 낄 수도 없었네요. 어머님의 형님 사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이 의사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요. 저도 남부러울 것 없이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어머님이 보시기엔 공방하는 며느리보다 피부과 운영하는 의사 며느리가 더 최고로 보였을 테니까요. 참 씁쓸했네요.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의 사랑엔 조건이 늘 붙는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충격까진 아니었을 텐데 지금에서야 이러시니 받아들이기가 힘겨웠죠. 남편에게 의논해 보려 했지만 저 혼자만이 참으면 다 평화로워질 것 같았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어머님과의 거리를 두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과 형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얘 둘째야. 이번에 너 형님네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래도 집에서 식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뭐 생각해 둔 거 있니? 꼭 저를 안내해줬다기보단 제 결혼식 끝나고는 외식을 하였기에 당연히 형님네도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전화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내심 서운함을 감추고 최대한 밝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뭐 생각해 두신 음식 있으세요? 형님 지난번에 보니까 전골 요리 좋아하시던데 불고기 전골이랑 이것저것 반반 할까요? 내가 꼭 신경 써야 되겠냐? 알아서 좀 신경 써라. 너네 형님이 보통 위인이냐? 하루 종일 머리를 얼마나 쓰겠어? 잘 먹어야지.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식사 때 좀 신경 좀 써라. 알겠지? 그럼 내일 오니까 넌 일찍 와서 준비 좀 해라. 이렇게 하실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섭섭했죠. 그렇게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이 집에 미련퉁이로 전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디 가서 제 직업에 대해 당당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나름 이리저리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비교당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설사 제가 무직이라고 해도 며느리들끼리 비교하며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시녀처럼 부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어머님한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이렇게 당하기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어머님 댁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없는 솜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불고기 전골과 이것저것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형님네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머님은 또 한 번 입이 귀에 걸리셨죠. 오늘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형님 고단할까 전전긍긍 하셨네요.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 나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어요. 아, 동서 것도 있어. 앉아서 뜯어봐. 어머님한테는 이 스카프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샀고요. 동서는 핸드크림. 기껏 사온 핸드크림으로 생색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사다 준 것이니 좋아하는 척이라도 했죠. 아, 감사해요, 형님. 안 그래도 핸드크림 진짜 필요한 건데 잘 쓸게요. 한식 드시고 싶은 것 같아 식사 준비했어요. 얼른 드세요. 아유, 고생스럽게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냐? 힘들었겠다. 스카프 어떠니? 어울리니? 고마워, 우리 센스쟁이 큰 며느님.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아주 요리한 사람 무한할 정도로 타박을 했어요. 아우, 짜. 동서가 간한 거야? 어머님도 혈압 있으셔서 짠 거는 조심해야 해, 알지? 너무 짜다. 이건 맵고. 죄다 자극적이네.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동서. 동서는 가만 보면 요리는 소질 없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아니, 조속가 나왔으면 손재주가 있는 건데. 어쩜 이렇게 요리는 똥손이야? 나중에 나랑 요리 클래스나 한번 다녀오자. 확 늘 거야. 그럼 형님은 입맛에 안 맞으면 직접 해 드시던가요? 정성 들여 요리한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핀잔만 하세요? 형님 손은 얼마나 금손인지 궁금한데 다음번엔 형님이 실력 발휘 좀 해보시던가요? 기대할게요. 진짜 밥 먹는데 주걱으로 머리통을 때릴 뻔했어요. 기껏 아침부터 장을 보고 차렸더니 짜다, 싱겁다, 맵다. 보글보글 끓었네요. 그렇게 안 짜던데? 형수가 너무 싱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이 사람이 해준 요리 다 입맛에 맞던데. 엄마도 곧잘 드시고. 아유, 얘.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둘째가 좀 짜게 먹긴 해. 그거 고쳐야 해. 의사가 잘 알지, 안 그래? 아, 짜게 먹는다고는 처음 들어봤네요. 나름 저도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짜다고 하시니까 똥손인 저는 주방일에 손 떼야겠네요, 이제. 어머, 동서, 삐졌어? 아니, 나는 그냥 동서 건강이랑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뭐가 돼? 저런 식으로 저를 옹졸하게 몰아가는 걸 보고 또 한 번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비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형님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같은 해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까지 비슷한 시점에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출산할 때마저도 저를 섭섭하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땐 500만 원을 주시더니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100만 원을 주셨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손주인데 금액으로 저렇게 차별하시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죠. 이것 또한 형님이 와서 제 속을 긁길래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늘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동서, 축하해. 우리 둘 다 딸을 낳았네. 아니, 어머님 왔다 가셨어? 어머님 무리하셨더라고. 우리한테 500씩 주시고. 자기도 그 정도 받았지? 네? 500이요?
아, 어머님 그런 걸로 차별하시네요. 네, 형님도 몸조리 하느라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해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럼, 아, 맞다. 우리 어머님이랑 합가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나 일하는데 아기를 전적으로 어머님이 케어해 주신다길래.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도 적적하시지 않고 형님도 병원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또 복귀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직이 그래도 이게 좋지 뭐. 휴직 다 할 수 있고 다시 복직하는데도 문제없고 안 그래? 자긴 공방 어떻게 됐어? 저도 강이랑 클래스만 하려고요. 당분간 아기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아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저도 공방 열어야죠. 무리하지 마. 그래도 어영부영해서 도우미 아줌마 쓰느니 그 돈 벌 바엔 그냥 아기 보는 게 나을 수도. 그지? 출산 후에도 병원까지 와서 은근 속을 뒤집는 형님이었죠. 늘 형님은 처음부터 제가 형님 아래에 있다는 듯이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더더욱 시댁과 형님을 멀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남편도 알았기에 시댁에 가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편하신지 항상 형님네 병원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부를 때는 저를 부리고 모시는 것은 형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항상 형님 앞에서는 늘 달라지셨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더 싫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되었어요. 제 딸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였고 똘똘하며 사랑스러웠죠. 천성이 너무 밝고 착했고요. 형님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곧잘 하였어요. 두 집 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 오히려 괜찮았어요. 한 명이 처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둘 다 곧잘 하였으니까요. 그나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어머님은 형님네와 저의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를 넘어 남편도 듣기 싫어하는 날도 많았고요. 형님도 동참해서 즐기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 큰소녀는 누구 닮았냐? 아마 지혜미 애비 꼭 닮았을 거야. 어쩜 이리 똑똑해? 애가 확실히 달라, 총기가. 그러니까요. 중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특목고 준비해야죠. 아무래도 제 아빠처럼 세무사도 괜찮은데. 둘째는 착하긴 한데 뭐가 될지 모르겠네. 둘째는 뭐 시킬 거냐? 뭐 생각은 있니? 너처럼 미술은 시키지 마라. 괜히 돈도 많이 들고 이도저도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꼴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미술은 시키지 마라. 고생이다. 네? 안 그래요, 어머니. 만약에 지훈이가 하고 싶어 하면 시켜야죠. 아직 뭐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중학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술을 하고 싶다면 시킬 거고요. 아직은 몰라요. 그럼 둘째네는 너네가 알아서 케어 잘하면 되겠고, 첫째네는 내가 개인가에 붙여주랴? 이제 중학교도 가는데. 어머, 어머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학원 세팅해야 하는데 개인과외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님은 형님네에 월 200짜리 개인과외를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중요 과목으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저희가 알아서 케어하라니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었죠. 그런데 형님이 뒤이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동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 아무래도 어머님이 될 놈을 밀어주지, 동서. 안 그래? 딱 봐도 우리 지연이가 싹부터 틀리잖아. 지연이는 그냥 동서가 알아서 지금처럼 케어하면 될 것 같고.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 집 들어오고부터 그러더니 정말 왜 그러세요?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될 놈을 밀어준다고요? 어머님이? 그럼 우리 지훈이는 뭐 안 될 놈이라는 건가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냐고요? 딸 가지고 그러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그동안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었니? 너 웃긴다 아주. 아니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소리를 지른다니 너.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 거니? 아주 눈 그렇게 뜨고 무섭다 너. 그네야, 얘 좀 봐라. 뭐 잘못 먹었다니? 동서, 진정해.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당연히 큰 손주 밀어주는 게 당연하지. 욕심도 커, 동서는? 지훈이는 내가 이 책 주마. 이 책이 내가 아는 친구한테 얻어온 책인데 이게 중학교 필수 도서란다. 자, 여기. 어머님이 제 딸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은 2,000원짜리 중등 요약집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뒤이어 말을 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그네도 이걸 살펴봤나 보다. 그네 방에 있더라. 하여튼 섭섭해하지 말거라. 알겠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길로 책도 안 챙겨 집으로 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니 당연히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을 시댁과 마주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추석이 되어 온 식구가 집에 모였습니다. 딸아이는 따분한지 저에게 심심하다고 집에 가자고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그 어머님이 주신 책을 쥐어주며 읽고 있으라고 했는데 딸이 그 책을 펼치고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주버님은 아비규환이 되어 그 책 속을 사수하려고 했죠. 이상해서 그 책을 살펴보니 세상에 그동안 형님네 병원 매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챙긴 환자 명단과 금액 정리가 되어 그 책에 꽂아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이 무려 14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형님한테 말했죠. 형님, 이거 뭐예요? 요즘 현금 영수증 안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랑 지금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동서? 자기야! 자기야! 동서는 알 거 없어. 참나, 이리 내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형님? 아니, 아주버님이랑 짜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 이거 범죄예요. 아, 재수씨. 일단 제가 정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잠깐 거기 책에 꽂아둔 거고요. 일단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동안 병원 확장하고 그렇게 지성인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 이렇게 뒤에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파렴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런 인성이라는 것이 끔찍했네요. 범죄자와 한솥밥이라니. 전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장 큰 복수를 계획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연휴가 지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형님은 큰 벌금을 맞았죠. 직원들도 증언을 많이 해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아주 못 잡아 먹을 듯이 굴었네요. 그 모습조차도 전 고소했죠. 앞뒤 다른 건 알았지만 저렇게 뒤에서 돈장난을 할 줄이야. 아주버님 또한 실망했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작성해둔 아주버님 덕분에 밝힐 수 있었지만요.
동서지? 동서가 신고한 거야, 분명히. 우리 병원 직원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아는 사람은 동서인데 안 그래? 참나. 뭐가요? 아니,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아니, 형님, 사회에 악이 되진 말아야죠.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했던 거고 그걸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짜고 현금으로 얼마를 해 드신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가만 안 둬. 넌 그렇게 깨끗해? 내가 너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은 거 생각하면 아유,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너같이 사회의 악 볼 일도 없고 의사 하나로 시집 올 때부터 유세를 떨어대더니 그 집 꼴 되니까 이제 어때?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 훌륭한 의사 며느리 뒤에서 세금만 내고 돈 장난하다가 몇십억 세금 폭탄 맞았어요. 어디 동네에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전 제 딸에게 꼭 범법은 저지르고 살지 말자고 가르칠 거네요. 고액 가해하면 뭐해요? 당신처럼 머리만 좋으면 뭐해? 어떻게든 뒤에서 자기 배부를 생각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네 딸이 불쌍하다. 아니, 내 아들 꼬셔서 너 지금 여태까지 뒤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돼 정말. 전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형님은 꼭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세금을 저렇게 내도 뒤에서 또 돈 장난을 할 것 같은 위인이지만요. 시어머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딱히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형님네 보고 이제 분가하라고 했다 하네요. 아무래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셨겠죠. 본인 아들도 큰일 날 뻔했으니 그 여자는 병원을 팔아 일반 그냥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나 뭐라나.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서 지금 일하는 병원도 선배 병원에서 간신히 부탁하여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일로 저는 저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이게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인격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죠. 지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려 합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